두상전화 두산중공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강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중공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배반의 장비가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발표에 대한 부분, 심판의 날, 심판은 우리 편이야. 뭐 아무튼 자, 두산중공업 중국 법인의 소송 5년 만에 결론 난다. 연들아, 요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알고는 계셔야죠. 두산인프라코 패소하면 8천억 원 이상 우발 채무가 되고, 승소에도 드래그 올롱남아 인수협상 영향에 주목을 한다. 그렇게 해서 두산인프라코가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 차이나 DICC 소송 의 상고심 결과 오늘 14일이다. 14일에 이렇게 된대요. 자, 소송전을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8천억 원이 넘는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8천억이 넘는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 KDS 인베스트먼트의 컨소시엄 간의 이런 어떤 지분 매각 협상에 영향을 미쳤지 주목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14일 오전 11시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선고 공판이 열린다. 그러니까 형들아, 보면 내일 모레 뭐 그 전에 뭐 주가에 있어서의 좀 움직임이 있긴 하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법정 공막이라는 게 또 땅에 보면 자, 결국에는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 와, 1심 재판부가 정말 어떤 정의로운 그런 어떤 재판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얘들아. 돼지가격 사법 정의가 이어나려면 두산인프라코가 승리할 때, 예, 그럼요. 두산인프라코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뭐 이거 자꾸만 이거 소송하고 진짜 안 되지. 그런 부분. 2심에서는 2018년 2월 매각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보고, 대법원에서의 결론이 중요한데 패소하면 DICC의 지분을 20% 대사야 하는, 자, 그런 어떤 부분. 자, 보면 2심에서의 매매 대금이 7,100억, 거기에서 이자율 15% 고려하면 8천억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정말 이럴 때는 형들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 18년 차가 넘어가는데 이럴 때는 결국에는 형들아, 우리가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구조대의 열망을 할 수밖에 없지, 보면. 아니, 대법에서 뭐 2심은 인정할까요?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결국에는 뭐 인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은 좀 여론의 어떤 영향을 많이 눈치를 살피는 것만큼이나 뭐 그리 크게 음, 뭐 주가는 아니더라도 기업의 영향을 크게 뭐 미치는 그런 어떤 변동성을 허용할까, 뭐 그런 부분은 케이션 마크이긴 하지만 대법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좀 언론의 어떤 반하는 그런 선고가 내려지지는 않겠죠. 뭐 언론은 뭐 결국엔 두산인프라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굳건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두산그룹 자체가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뭐 설마 겐세이를 전문 용어로 겐세이를 넣진 않겠죠. 자,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는 두산 중공업이 좀 나아갈 때도 됐지. 너무 공부 많이 했어, 보모 형들아. 그런 부분. 자, 보모 형들아, 자, 보면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 내 안의 변화부터 시작하자. 황소야, 지금의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안의 변화부터 시작해라. 간디 형이 얘기해줬던.
뭐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좀 멀리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보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 이 어떤 장기 이평선에 대한 라인이 좀 저항선이 살짝 뭐 많이도 좀 기다리게 합니다. 보면 많이도 기다리게 하는데 뭐 이선 라인선에서의 적당한 어떤 반등세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2,200원, 2,200원에서 옆으로 이런 어떤 순매수에 대한 부분 상승 이후에 다시 눌려줬던 모습 이후에 적어도 뭐 이런 라인선에서는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림은 된다. 이제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보면 자, 침체권 벗어나면서 이런 부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주봉을 살펴보면 주봉에 대한 부분이 이 침체권에서 자 침체권에서 2,200원 그러다가 거래량 터져주면서 형들아 거래량 터져주면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재차 상승 다시 눌려주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요런 점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일봉에 대한 부분 2,200원 반등 저점에서 강력한 탄력적인 움직임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형들아 커피 한잔 하세요. 여유 있게 우리가 기업 투자할 때는 좀 여유 있게 봐야 되겠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자 보면 종목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 지분 한번 볼까요 형들아? 지분이 10.65 누나들아 뭐 지분 여기 있어 보면 10.65 정도면 뭐 외국인들이 뭐 뭐 많이 판 건 아닙니다 보면 10.65 이렇게 해서 뭐 다시 좀 여기서 털린업 해갖고 좀 터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렇게 해서 뭐 급락에 대한 부분 지수 이상하기 하락 이후 강력하게 올라와 주면서 두산중공업도 가야 돼. 정말 가야 하는 종목이고 현재 좀 너무 눌려줬다. 눌려준 상황에서 진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과 주봉과 일봉 이렇게 해서 뭐 저점에서의 반등 이런 부분은 좀 나와 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가열권 다시 눌려주다가 가열권 그러면서 눌려주고 재차 반등 그러면서 이런 어떤 하방에 대한 부분 이후 반등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산중공업은 큰 줄기에서는 풍력 테마도 있고 바이든 형도 당선됐고 형들아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느낌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많잖아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안 그래요 좀 들어올 때가 좀 되었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가 서서히 좀 변화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어우 신용이 왜 이렇게 많아 형들아 신용을 쓰면 안돼 물론 투자를 본인이 하는 거지만 형들아 신용은 안 되지 어떤 종목이든 자 그렇게 해서 코스피 뭐 코스피가 좀 조정받네요 보니까 뭐 단기 슈팅이 좀 나왔잖아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단기 슈팅이 좀 나온 건데 그렇게 해서 한 요런 어떤 부분에 대한 자 14일에 11시 이때 한번 뭐 오히려 더 좋게 나오면
뭐 승소하면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좀벌이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